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베테랑 수학원 문경민입니다. 자, 1부와 2부에서는요, 통계 자료를 통한 거시적인 추이를 좀 살펴봤어요. 3부와 4부에서는 그 내부에 있는 실반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3부의 제목은요, 23전형 합격 사례를 통한 SAT, AP, IB의 트렌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자,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그에 발생한 사건, 그 사건은 입결이 될 거고요. 그에 발생한 지식정보, 이게 또 두 번째가 될 건데, 그 지식정보를 어떤 걸 알려드리고자 하는지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바로 AP와 IB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뭐냐면, 자, 우리 학생들이 SAT, AP, IB를 조합을 해서 매우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는 이 입시의 트랙을 열심히 지금 매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것도 사실인데, 이 고통스러운 어떤 노력이 대학을 가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AP를 학점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대학교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어떤 대학일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매우 친숙한 이름입니다. 바로 연세대학교예요. 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입학 전 선 이수 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요강상에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을 먼저 좀 보면, 첫 번째로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수강을 했어야만 해요. 그 성적이 필요하고 컬리지 보드에서 성적표를 뽑아야만 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학점 취득 인정원이라는 거를 대학 측에서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세 개를 모아서 수강 등록을 하기 전에 컨펌을 받아서 제출을 해서 신청을 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빨간색으로 음영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고교 성적표를 받아야 되니까 독학으로 한 과목을 가지고 있는 과목은 아쉽게도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신촌, 송도, 그리고 미래, 이렇게 세 가지에 다 인정을 해줄까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먼저 신촌과 미래 캠퍼스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신촌과 미래 캠퍼스는 학과가 정해져 있어요. 경제, 응용, 공과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계속 나오는 게 대부분의 그 표이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갈 거고 빠르게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뒤쪽에 가서 중요한 부분들이 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점수가 4점 이상이었을 때 3학점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최대 1대 9학점까지만 수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전공 과목은 6학점까지만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럼 UIC 같은 경우에 어떤지를 딱 보면, UIC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쭉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5점 이상이었을 때 3학점 이상 수용이 가능해요. 좀 특이점이죠. 신촌 본교와는 다른. 그리고 해서 또 보면 쭉 나오다 보니까 AP 피직스는 총 4개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직스 1과 2 같은 경우에는 4점 이상이었을 때 3점을 인정을 해주는데, C에서 E&M과 C에서 메카닉 같은 경우에는 5점 이상이었을 때 3점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특이점이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언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인정을 해준다는 맥락이 있네요. 자, 이번에는 IB 한번 볼까요? IB를 UIC에서 어떻게 봐주는지 보니까 포인트는 딱 하나, HL에서 6점 이상이었을 때 3학점을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룹 1, 2, 그리고 3, 4, 5, 6,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과목들입니다. 다 그렇게 했을 때 인정을 해주는데,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연세대학교 UIC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과 이름이 써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UD, 하스, ISE, 글로벌 인재 모두 공통과 전공의 교양 과목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듣는 맥락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인 UD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거기 학부 홈페이지를 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는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연대 말고 다른 학교는 뭐가 없을까요? 카이스트가 하나가 있어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토플 점수를 각 영역별로 22점 이상이었을 때 교양 과목 영어를 좀 인정해주는 면이 있다. 요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한양대, 성균관대, 뭐 고려대 이런 학교들은 인정을 해주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연세대학교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연세대학교에서 치사하는 바는 딱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에 국제학교를 다니고 이제 한국대학으로 전학을 오게 되면은 사실상 이 적응하는 시간이 굉장히 좀 필요해요. 그런데 2개의 과목이나 빠지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면 적응 시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 이런 유리점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즘에는 단수 전공으로 끝나는 학생들이 없어요. 대부분 복수 전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빈자리가 있어야지 그 다른 수업을 채워 넣을 거잖아요. 역시나 3학점, 3학점씩 두 학계의 과목만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 여유 자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과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이 뭐냐, 필수 과목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경영학과를 가야 되는데, 경제학과를 가야 되는데, 연대에서 가려면 어떤 과목 들어야 돼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학교에서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는 과목이라는 내용은 말인즉슨 역으로 필수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식 정보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봤는데 이제 입결 볼 차례가 됐죠. 12특부터 먼저 봅니다. 자, 12년 특례 서류 합격 지표예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표준적인 합격 지표를 지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성균관대 공대 가려면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나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셨을 때 IB, SAT 이렇게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정도의 지표가 있죠.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한 가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때 이 표준적인 지표 플러스 그 해의 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합쳐져서 23년도에 최대의 입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최종 입결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표준적인 지표로만 활용을 하셔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정도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평균이 있는데 상경 계열이 더 높구나. 전체 평균이 있는데 공학 계열이 더 높구나, 상대적으로. 이런 점들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서도 점수의 레인지를 좀 확인을 해주세요. 3특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3특 먼저 연대 고대부터 먼저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1단계 합격 범위라고 쓰여져 있는데 3특 서류는 어때요? 1차에서 1단계 100, 그 다음에 2차에서는 1단계에 60 혹은 70 플러스 면접해가지고 최종 선발이 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위에 있는 1단계의 커트라인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3배수에서 많으면 8배수까지 뽑게 되는 그 범위의 서류의 1차의 커트라인이 이렇다라는 거니까 최종 합도 아니고 최초 합도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좀 더 낮은 커트라인을 갖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쭉 이렇게 그러한 맥락이고, 음영 표시가 있는 거는 뭐냐면 같은 계열인데 상경 계열이 더 인기가 높으니까, 같은 계열인데 국제학이 좀 더 높으니까 그러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한 가지 의외는 같은 계열인데 컴퓨터보다 공대가 더 높네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신소재 그리고 컴퓨터 AI 이러한 그런 신생학과들 같은 경우에 평균점을 많이 높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보다 조금 높은 평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건대학 좀 눈여겨봐주세요. 이따가 합격 사례가 나오거든요.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한번 쭉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3년 특례 합격 사례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 주세요. 만점 4.0 만점인데 거기에서 내신 4.03을 확보를 했어요. 내신 크레딧이 AP를 통해서 추가 크레딧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고요. SAT 1560, 토플 106점, 그리고 AP가 이렇게 해서 4과목인 건데, 이 학교는 모스크바에 있는 학교였는데 지금 AP가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학생이 스스로 독학을 해서 대부분의 학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러시아가 최근에 있어서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했잖아요. 이 학생은 코로나 끝나려고 하니까 전쟁통 때문에 12학년 동안 매우 힘들고 각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합격 사례를 보시면, 포인트를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 주도적인 학습 이렇게 했는데, 사실 주도적인 학습이라는 게 해봤자 독학해도 이 정도고 SAT 해도 열심히 해도 요 정도 선이라는 거예요. SAT 그 다음에 AP 독학 요 정도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추가적으로 계속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교내 활동입니다. 그래서 교내 학과상이 지금 10학년 때, 11학년 때, 12학년 때 모두 다 과목상을 수상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교내에서의 그 실험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개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합격 사례를 볼 때마다 본인이 과학적인 실험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합격한 학생들은 가지고 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여기 다 지금 계속 코딩 이렇게 해서 전공 적합성과 연관되어 있는 활동이긴 한데, 슬립 피직스 익스페리먼트 뭐냐면은 광선, 빛의 광선이 이 주사율에 따라서 다음 장소에 어떤 정도로 비춰지는지에 대한 연구예요. 그럼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AP도 고교 프로필을 내다보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학교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독학까지 했고 SAT도 충실한데 이렇게 꿋꿋이 전쟁통에도 실험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니까 얼마나 예쁜 학생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려대학교의 어떤 성향적인 면입니다.
올 초에 12특 후기 전형의 요강에서 교내 활동으로만 10개 안쪽을 제출을 하라고 하는 고려대학교의 얘기가 있었죠. 학교 내의 활동을 좀 더 가산 여부를 주겠다는 의도가 확실하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합불에 대해서 좀 보면 고대 전기전자를 합격을 했어요. 22명이 지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대 전기를 떨어졌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죠. 고대를 붙었는데 중대를 떨어져?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탑3 전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떨어졌잖아요. 작년에 제가 설명해서 뭘 말씀을 드렸죠? 연대 전기 전자 같은 경우에 세계에 권위 있는 CVPR이라는 대학교에서 무려 20개의 논문이 채택이 되면서 서울대와 카이스트를 제끼고 1위를 했어요. 거기서 연대 전기전자 자체 내에서 12개 논문이 채택되면서 의대보다도 더 높은 호가, 그러니까 최고의 1위의 어떤 경쟁률을 보였다.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걔네도 유명하고 고대도 전기전자 유명한 다른 데도 유명한 걸 거 아니에요. 전기전자 쪽이.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전자전기고 중대 같은 경우에는 융합전자예요. 근데 다 똑같은 공부를 하는 곳들인데 어찌됐든 그렇게 탑3 안에 드는 각광을 받는 학과들은 연구서성하니 다 이렇게 학교의 램빌러가 조금씩 다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탑 상위 평준화가 성적이 구성이 돼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점에 꼭 집중을 해주시고요. 이 친구의 변수는 바로 천재지변인 전쟁이었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겠지만요. 다음 학생입니다. 이화여대대학교 간호학과를 합격한 학생인데요. 학업적으로 역량과 열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IB 43, 10학년 때 성적도 좋죠. SAT 1520, IB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AP를 했어요. 이건 이 학생의 전략적인 어떤 방법이었어요. 보시면 HA 과목에서 캠, 매스, 이콘, 이콘? 근데 바이오 SL이네? 보통 보건대학교, 간호대학을 생각을 하면 바이오를 HL로 넣지 않나? 이 학생은 10학년 때 캠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했는데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해서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럼 선택을 해야만 해요. HL을 바이오로 넣었을 경우에는 총점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 학생은 강점을 선택하고 약점을 포기하는 쪽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과 매스를 7점을 당당하게 받고 AP를 캠과 매스를 또 똑같이 좋은 점수를 받아서 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자라는 쪽으로 전략 지원을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러한 방법들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 학생의 변수는 코로나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짧게 끝난 거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이 학생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학생이었는데 말레이시아는 그거보다 굉장히 좀 길게 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11학년 때에도 못해 12학년 때에도 못해 뭘 하냐면 간호대학교를 목표로 해서 다 썼는데 외부의 병원 인턴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은 온라인상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미국 대학교에 임에도 불구하고 시차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싱, 아나토미, 캔서 이러한 강의를 모두 다 수료를 했다라는 거죠.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학습 주도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뭐냐면 보통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IB는 사실 보면은 프레딕 점수보다 파이널 점수가 항상 대부분 낮게 나와요. 이유는 근데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6과목이고 뒤에 8과목으로 늘어나니까 TOK와 EE 때문에. 그리고 2열 1보다 2열 2가 더 어려우니까 범위가 더 넓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예요. 그래도 38이라는 숫자, 38점 이상인 학생들은 열심히 해서 IB를 좀 역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 학생이 지금 해냈죠. 프레딕 점수가 40점이었는데 파이널 스코어가 43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유일했고요. 결국 높은 학업의 의지, 이런 활동들을 보더라도 발전 가능성 알 수가 있고요. 스펙적으로도 나쁘지 않았어요. 자, 이제 합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대 간호학과를 붙었는데 31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4명에서 6명 정도를 뽑습니다. 근데 서강대 경제학과를 붙었는데 가천대 간호학과를 떨어졌어요. 아니, 서강대 경제학과보다 가천대 간호학과가 원래 더 높은 곳이었어? 간호학과에 대한 23년도의 입결은 매우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보건대학 커트라인 아까 3특에서 보았을 때는 좀 더 낮은 편이었지만 실제로 올해부터 시작하니까 전문 지식 업종을 바로 연결짓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매우 커트라인이 높다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변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올 수 있어요. 표준적인 지표가 있고 거기에 변수가 가미가 돼서 그 해에 입결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보시면
AP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전형이었을 때 성적표가 8월에 갑자기 발표가 된다고 하면서 7월 첫째 주에 원서 써야 되는 학생들이 다 못 내게 됐습니다. 12학년 때 본 AP 점수 다 못 냈다는 얘기예요. SAT 같은 경우에도 페이퍼에서 내년부터 디지털로 바뀌게 되죠. IB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두 가지인데 작년에 22년도 45점이면 붙고 44점이면 떨어진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어요.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국가별로 약간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역시나 러시아에 있는 학생이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이 러시아에 있는 학생이 문제가 12학년 때 파이널 드래프트를 봐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다 미국으로 가면서 파이널 드래프트 시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딕 점수밖에 없고 파이널 드래프트 시험은 못 봤고 그럼 나의 파이널 점수는 높게 나올까 낮게 나올까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원서를 써야 되는데 이 파이널 점수가 7월 6일 날 현지 시간으로 12시 그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6시에 나오는데 고대가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7시였어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를 받고 1시간 만에 의대 써야 되냐 공대 써야 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각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변수는 항상 이렇게 모든 권역에 있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더 낫다, 얘보다 얘가 더 낫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계획과 성취도에 따른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취도에 따른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획에 따른 성취도가 중요하다. 결국 뭐냐면 본인의 공부가 우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이상적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변수는 마이너스를 발생을 어떻게든 할 테니까 최소화시키자라는 게 얘기예요.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AP를 11학년 때부터 이제 코어 과목들을 할 수가 있었으면 걔네들이 3점 나오고 4점 나오고 12학년 때 재시험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앞에 있는 SAT나 영어가 선행이 수학이든 과학이든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라면은 이게 뒤에 부담스러우니까 12학년 때 코어를 못 보고 12학년 때 코어를 보게 되니까 여기서 3점, 4점 나와도 그대로 제출하거나 못 내거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IB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간호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처럼 38점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불리를 미리 영어가 끝났다라면 여유 있게 결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닥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IB 프레딕 점수 안 좋아. 그러면 난 그냥 지필로 돌아설래? 아니면 서류랑 지필이랑 동시 지원할래? 아니면 SAT 지금부터 봐볼까? 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의 성취가 거기에 따른 계획이 우선이지 AP보다 IB가 유리하다거나 SAT가 유리하거나 그러한 맥락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요. 제 3부 설명에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보면요. 연세대학교 이제 잊지 마세요. 학점 인정해 줍니다. 자기가 근데 대신에 챙겨야 되는 거고요. 학교의 지표들 12특, 3특 받고요. 합격 사례 2건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자, 3부 설명에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저는 4부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부모님들 감사합니다.